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더 힘을 내자라는 서면 메시지를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든 시위대와 극렬 지지층에게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윤석열 체포 수색영장에 수색 거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경호법으로 윤석열을 보호할 길을 없앤 것입니다. 계속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특수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를 갖추게 된 헌법재판소. 100여일 임기를 남긴 2명의 재판관 임기 안에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4월 중순 이전에 결론을 낼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심리 정족수는 7인이었지요. 박근혜 때도 7인으로 결론 냈습니다. 파면 결정이 나와도 윤석열은 거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은 증인 신청이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지연 전략을 펼 것 같은데 박근혜 때처럼 헌법재판소는 기각하면서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집중 심리를 한다면 10회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2월 안에 결정 날 수도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도 권한쟁의 소송을 통해 중도에 합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목 대행은 자신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 탄핵되면 후임이 이주호라는 점에서 2명의 임명을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주호가 되면 환율 따위는 신경을 안 쓸 것이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될 경우 정정 불안 때문에 끝내 외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 참모들이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회의 때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최 대행은 울먹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권에서 윤석열 아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사퇴했습니다. 새해 첫날 딸에게 절을 할 줄은 몰랐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앞에 선 남성이 목이 메이는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객기와 새카맣게 타버린 잿더미 앞에는 떡국과 과일 등 새해 음식을 차린 상이 놓였는데요. 다시는 못 돌아올 곳으로 간 희생자를 위한 차례상이었습니다. 한 유족은 사망한 가족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고 그립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외치는 유족도 있었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우는 소리는 취재진들이 있는 1km 밖까지 들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9명 사망자 전원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와 충돌한 후 양쪽 엔진이 고장나 기내 전원 공급이 중단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근거로 전파 기반 항공기 추적 시스템이 보내는 사고 항공기의 위치 정보가 당일 오전 8시 58분을 끝으로 송출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기종이 미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를 해결하라는 리콜 지시를 지난해 총 6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 기어, 즉 비행기 바퀴 결함과 관련된 시정 명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전무했습니다. 조류 충돌로 원인이 좁혀집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였지만 3명 모두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8%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 6명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모두 합쳐도 34.6%에 그쳐 이재명 대표 1명 39.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는데요. 게다가 지금 여당 후보 중 홍준표, 오세훈은
명태균 리스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여권의 시계는 제로입니다.